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2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모두 설치해 두셨죠? 네. 그래서 우주상사로 설치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회사는 우주상사이고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25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결산을 하는 법인입니다. 자, 바로 전표 문제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과 같이 배당을 결의하였다. 배당을 결의만 한 거예요. 결의. 실제 지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미지급 상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한다 그랬어요. 그럼 현금 배당의 10%, 그럼 여기에 현금 배당 총액이 5천만 원이니까 우리 현금 이익준비금은 500만 원만큼을 적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미처분 이익여금은 이만큼 있는데 크게 의미 없는 거고, 현금 배당 총액, 그리고 주식 배당 총액,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현금 배당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익준비금 모두 다 부채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일반 전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은 메인 화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03월 25일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부터 미지급 배당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익 준비금 500만 원 해주시고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월 5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제외한, 그랬으니까 우리 계약금은 뭐로 있었어요? 선수금으로 되어 있고 잔액은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여기 진성테크 나와 있고요. 5천만 원에 500만 원.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06월 0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5천만 원에 500만 원. 거래처는 진성테크.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제품 매출 나오고 차변에 가서 우리 선수금 1천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10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승용차 구입, 일단 승용차 구입이고요. 취득세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채 액면가 100만 원을 취득했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고, 구입 시점의 지방채 공정가치는 75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방채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문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강제 매입 국공채.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가 나오면 액면과 공정가치의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차액만큼 무조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결국 뭘로 처리해라?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라.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액면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75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의 차익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될 총 금액은 취득세 200만 원하고 25만 원하고, 그래서 225만 원만큼이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 75만 원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 무조건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요 정도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분계가 그냥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셔서 10월 1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22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181번입니다. 투자자산 75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0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유류비 22만 원 주유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공이죠. 그런데 또 카드로 결제까지 했네요. 이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증빙이 2개가 나와버리니까. 네, 우선순위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 날짜는 10월 20일. 10월 20일. 유형은 불공 매입이에요. 불공 매입. 주유비 20만 원에 2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도동주유소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3번. 불공제 사유는 3번. 그리고 분계는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분계는 카드로. 아니면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중요한 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국민카드입니다.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래처를 안 걸고 나오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무조건 거래처 카드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다 라 그랬고, 수출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거래처명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기준 환율 나와 있고요. 자, 수출실적 명세서에 수출신고번호 있으면 그냥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은 위에 칸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환율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선적일자와 결제일, 환가일 둘 중에 무조건 무슨 날짜? 빠른 날짜에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0월 5일이 더 빠르죠. 그렇죠? 10월 5일이 더 빠르니까 10월 5일의 기준 환율, 그 다음에 11월 25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기타 영세율은 발급일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공급일자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조금 한번 해놔 볼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50만 달러에 1,450원이니까 5, 4, 25, 25 그러니까 7억 2,500만 원만큼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11월 25일 1,350원 그러면 2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 5일자의 환율, 10월 5일은 1,450원이니까 1억 4,500만 원만큼의 환율 계산을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도 됩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 자,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수출신고번호 있는 건 이 아래쪽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기타 영세율 있었죠? 그건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신고번호 33852245825X. 선적일자는 25년 10월 30일, 통화코드는 그냥 미국이라고 쓰셔도 되고 US 달러라고 쓰셔도 됩니다. 환율은 10월 5일의 환율이니까 1,450원, 외화는 50만 달러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원화 계산은 되겠고요. 우리 아까 위에서 거래처명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52028129820X. 그 다음에 선적일은 2025년 11월 25일 US 달러 똑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25일은 1,350원입니다. 환율이. 그 다음에 외화 대금은 20만 달러. 자, 이렇게 두 줄 입력해 주시고
기타 영세율은 직접 계산하셔서 여기 위에 칸에다가 한 건 외화 금액은 10만 달러, 그 다음에 금액은 1억 4,500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은 9억 9,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문제상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수출은 수출인데 영세율, 기타 영세율에 여기 있는 걸 보셔서 입력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세율 매출 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10월부터 12월 직접 수출, 아까 직접 수출의 금액이 얼마였죠? 수출 실적 명세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다. 네, 수출 실적 명세서에 9억 9,500만 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을 찾아주시면 돼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여기에다가 우리 1억 4,500만 원 이렇게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건물에 대한 재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재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물이라고 했고요. 건물. 그래서 1번. 자,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건물의 매입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취득연월은 2024년 10월이고요. 여기 있는 거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월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경과된 기간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단기 25년 1기, 단기의 총 공급가액은 2억 2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은 6,600만 원, 총 공급가액,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95만 원만큼을 추가로 불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단기 과세 기간, 그 다음에 여기 취득 전기 과세 기간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자,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신고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이라 그랬으니까 7월에서 9월로 들어가시면 쭉 나와 있어요. 기존에 저장된 거. 그러면 그냥 마감 버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감. 그러면 마감 버튼이 떴죠. 그렇죠? 네, 이제 닫아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34567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신고. 그래서 부가세에 있는 전자신고에 들어가셔서 7월에서 9월 제작 1234567 해주시고 홈택스 바로가기 이렇게 뒤에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무시하시고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존재합니다. 열기 형식 검증 1234567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예 확인 인쇄는 안 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결산 정리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런데 정기예금이니까 얘는 이자 수익이 생겨야 하겠고요. 장기 차입금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의
당기분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2%, 그러면 240만 원만큼이 1년분이 나오니까 여기에 곱하기 9월에 시작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이죠. 나누기 12. 그러면 80만 원이 나올까요? 네, 80만 원만큼 이자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미수 수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자 비용 계산해 볼게요. 6천만 원에 2.5%, 그러면 6, 22, 6, 5, 30,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곱하기 11월, 12월 두 달이네요. 2개월 나누기 12를 해주시게 되면 25만 원인가요? 25만 원. 그러면 이자 비용은 내가 지급해 줘야 되니까 미지급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우리는 차변의 미수수익 8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였죠? 이자 비용 2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25만 원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대요. 첫 번째 건 상품이고요. 두 번째 건 제품입니다. 그렇죠? 영업부 가을 체육대회 경품으로 제공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상품은 복리후생비로 사용됐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전달했으니까 제품은 광고 선전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매입세 불공제는 신경 쓰실 게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6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대신에 적요 8번을 넣어 주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의 광고 선전비 4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도 적요 8번 반드시. 그래서 상품과 제품이 판매 목적인데 판매가 아닌 유출은 모두 다 타개정 대체 적요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당사는 7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대금 2억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절반이 국고보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10년,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국고보조금 관련 기말 회계 처리하라 그랬고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월할 상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억 원인데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년에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런데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1천만 원만큼을 우리가 감가상각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절반은 국고보조금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500만 원만큼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산 자동 분기해서 알아서 처리가 될 거니까 잠시 후에 결산 자료에다가 입력하고 그리고 우리 회계 처리된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인세 그냥 결산에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공장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쵸? 공장 건물. 그럼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일단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런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500만 원만큼이 있으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보조금 상계 처리할 거 해서 여기에다가 500만 원을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전표를 끊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법인세, 우리 아까 얼마였냐면 1,500이었고 중간 예납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선납세금에 1,000만 원, 나머지 추가로 500만 원만큼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 주시게 되면
전표 추가 눌렀어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다시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산 분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일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처리되는 게 1,000만 원. 그 중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은 게 500만 원이니까 감가상각에서 다시 500만 원만큼을 빼주실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만 다시 하나 또 설명드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냥 500 그리고 국고보조금 500 그리고 대변에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 1,000만 원으로 회계 처리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 주셔도 되고 자동으로 들어가셔서 결산 자료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산 자료 입력에다 넣어 주실 때는 전체 금액을 먼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전표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고요. 사원 김태리 사원의 사원 등록, 부양가족, 연말정산까지 모두 입력하라 그랬어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자, 김태리 본인이고요. 본인이고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네요. 그쵸? 2로 시작하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쵸?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본인은 한부모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한부모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미주 이자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한 거죠. 그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딸 오혜영은 사업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딸 오혜영은 안 되겠죠. 그쵸?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고 오혜민은 유치원 재학 중이니까 네, 그냥 그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F2 눌러서 김태리 사원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부양가족에서 먼저 등록을 해볼게요. 본인이고 본인은 한부모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계존속의 이미주 소득 초과 여부는 당연히 부에 해당하고요. 딸 오혜영 180506-400-2091 그 다음에 소득 제한 소득 초과해버렸어요. 그쵸? 네, 소득 제한에 걸렸다라고 초과 여부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혜민 210330-3520-263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아, 그 다음에 이미주 장애인이었죠. 그쵸? 이미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앞을 보셔야지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글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보장성, 여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그래서 이미주만 장애인에다 넣어주시는 거고 김태리는 일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리 선택해 주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얼마예요? 133만 2천 원인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주 선택해 주시고 따당 장애인에다가 장애인 132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오혜영 그러면 오혜영 선택해 주시고 그런데 오혜영 소득 제한에 걸렸나요? 맞죠? 우리 아까 여기에서 오혜영은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정치자금이네요. 자, 기부금에 가셔서. 원래 기부금은 제일 마지막에 풀으셔야지 돼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120만 원 있는데 요건 조금 있다가 풀기로 하겠고 월세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그래서 월세에게 가셔서 임대인 윤동주
51090921487119 해주시면 되겠고, 유형은 오피스텔, F2 눌러주시면 오피스텔 이렇게 확인. 면적은 84,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2002호 넣어주시면 되겠고, 임대 계약 기간 여기 보시면 2024년 03월 26일에서 2026년 03월 25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월 80만 원이니까 8, 8, 26 그럼 960만 원이 되겠네요. 960만 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월세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하실 때 제가 계속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도 초과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강 색깔로 들어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먼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주시고, 네 그럼 이렇게 됐죠. 되고 난 다음에 기부금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기부금 김태리 본인 F2 눌러서 김태리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 자 화면에 유형은 F2 눌러서 정치자금 확인, 뭐 금전, 이건 뭐 국세청 자료니까 기부처 생략하셔도 됩니다. 뭐 건수 한 건, 그 다음에 기부금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국세청 자료고요. 자 반드시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공제금액 계산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120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예,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금액이 금방 여기서 여기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가신 다음에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면 여기에 기부금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 그래서 부양가족들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치자금까지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 기부금의 액수가 너무 크게 되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2월 금액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산을 먼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부금을 마지막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한도 초과에 안 걸렸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금을 먼저 입력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소득자료 입력을 작성하고 7월분이라고 했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월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소득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기타 소득자료 입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급월은 07월, 지급연월일 20일입니다. 20일 F2 눌러서 김교수 강연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총 강연료는 100만 원입니다. 그쵸? 지급 총액은 100만 원. 그러면 60% 필요경비 인정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셔서 07월 달로 불러오시면 우리 화면에 기타 소득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마감 됐죠? 네,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자신고, 이번에는 원천에 있는 전자신고입니다. 원천에 있는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지급기간 07월이고요. 자, 그럼 우주상사 나오죠? 네, 제작 비밀번호 12345678 12345678 12345678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럼 홈택스 바로 가기 들어가셔서 또 페이크 화면 지우시고 찾아보기. 그러면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열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하기 12345678 결과, 내용 검증, 결과,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확인, 네, 닫기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 네, 그리고 법인 조정, 회사 변경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